여러분 안녕하세요. 껌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은 기호와 단위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부제를 기호는 약속이야 라고 적어 놓았고요. 단위는 정의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낱말이 있을 때 보통 국어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과학자들이 어떤 의미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해 놓은 의미다 라고 해서 정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왜 기호는 약속이고 단위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기호라는 걸 만나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호에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친숙할까요? 교통 표지판을 가져왔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길에서 운전은 당연히 못해도요.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뭔가 안 돼, 금지를 하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P자는 영어의 앞부분을 딴 거예요. 파킹의 앞부분을 딴 겁니다. 한마디로 파킹, 주차 금지야 라는 거죠. 자, 얘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직진만 할 수는 없죠. 언젠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유턴이라고 하는데 유턴 금지야 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허만 딴다면 외국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길을 가다가 주차 금지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표시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알아보기가 편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유턴 금지보다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편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 기호라는 건 한 나라 안에서 약속이 될 수도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약속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번에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좀 볼게요. 가끔씩 지도를 보면 이런 표시를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네모에다가 깃발이 꽂혀 있어. 뭘까요? 학교일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자, 얘는 십자가가 있네요. 당연히 병원 아니고요. 교회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기호를 보니까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편하네요. 어우, 수학이 빠지면 섭하죠. 여러분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자, 이거란 건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배웠고 또 한 가지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얘는 더하는 거죠. 빼고 곱하고 나누세요. 이 두 개가 같은 거고요. 얘는 같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큰 거고요. 얘는 뭔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작거나 같아요 라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기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화살표를 볼게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오른쪽 방향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학에서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화살표를 많이 사용하는 거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보통 노트 필기할 때 이 화살표 위로 많이 쓰거든. 이게 어떨 때 쓰냐면 더 커요 또는 커져요, 증가해요, 이런 의미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과학에서는 기체가 생겼을 때 있지.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체가 발생하면 이 기체는 좀 가벼워서 뭔가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했을 때도 사용하게 돼요. 전부 다 약속된 기호. 어찌 보면 과학자들이 약속을 하고 전 세계인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작아집니다 또는 감소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래로 가라앉는 물질이 있을 때 과학에서는 이런 표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수학에서 사회에서 쓰고 있는 기호들이었는데요. 그럼 과연 기호, 영어로는 심볼인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부호를 쓸 수도 있고요. 문자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지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사실 과학에서의 기호는 화살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특히 과학이라는 것이 서양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요. 힘이나 에너지나 질량이나 온도나 속력 이런 것들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약속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들을 모두 다 물리량이라고 적어놨죠. 과연 물리량이 무엇인지부터 살짝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왜냐하면 기호라는 건요, 물리량을 쉽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공기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다양한 물질들이 있죠. 이런 물질들은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이 물질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해요. 잠깐 얘기해보면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힘은 사실은 뭐 물질은 아니지만 이 힘 같은 경우는 너네가 보통 어떻게 나타내요? 힘이 세요. 힘이 약해요. 힘이 커요. 힘이 작아요라고 나타내지. 크고 작다라는 거는 양을 의미하는 거잖아. 물리량이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온도여도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아요. 어찌 보면 얘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통칭해서 물리량이라고 불러줄 건데요. 이런 물리량들 같은 경우는 기호로 간단하게 표시를 한다고요. 우리 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워 아니라 그랬어. 그건 일상에서의 힘이고요. 과학에서의 힘은 포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포스의 앞자가 F거든요. 그래서 F인데 살짝 기울여서 적어줄 거예요. 자, 이어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뭘로 시작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에너지니까 E로 시작할 것 같죠? E를 기울여서 나타낼 거예요. 자, 질량 같은 경우는 잘난 척이야, 매스입니다. 그래서 M을 나타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소문자 M으로 나타낼 거예요. 요거 그냥 약속한 거야. 그리고 가끔은 대문자 M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 고등학교 가서 살펴보실 거고요. 자, 온도입니다. 온도는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온도를 영어로 하면 템퍼러처죠. 이 템퍼러처는 T로 시작하지. 그래서 얘 역시도 소문자 T로 기울여서 보통 적어주는 게 약속이야. 자, 그 다음에 속력입니다. 속력은 스피드도 있지만 과학에서는 보통 속도라고 해서 벨라서티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거든요. 앞에 벨라서티가 V입니다. 알겠지? 선생님 발음이 이상해서 B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 V입니다. 자, 그래서 V를 이렇게 작은 V로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기호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호를 몰라도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너희들이 과학 공부를 꼭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언젠가 유학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호들은 전 세계 공통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에너지 쓰는 거 얼마나 오래 걸려. 하지만 이 한 글자 딱 써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기호를 알아두시면 그냥 요 기호 하나만 보고도 온도를 설명하시는구나, M이라는 단어를 보고 질량을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울여서 적는 걸 우리가 보통 이탈릭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릭체로 나타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기호였고, 기호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정한 약속이었던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단위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